10년 전 과거를 보면은 이효리 가수 혹은 오연서 배우 이런 분들이 거의 주종을 이뤘어요. 근데 지금은 유진쌤, 민지, 혜린 이런 분들 본인도 궁금한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약간 좀 이런 느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추구하시고 에코가 워낙 작아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아이유 혹은 김유정 배우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뻐요 라고 이제 하시고 그리고 역시나 티가 나고 싶을 정도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칼이나 사진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상균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죠. 다만 근데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는 없어요. 연골과 관련돼서는 덧붙이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피부예요.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안 늘어나거나 아이유 사진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실을 직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가 작으니까 이 정도만 내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뭐 아이유 가수님의 사진을 갖고 오시면은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죠. 다만 이제 민효린 배우나 한가인 배우 같은 경우 약간 좀 선천적인 게 있죠. 그것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예인 사진으로 의사랑 얘기하는 거는 저 역시 되게 바라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성공적인 수술이란 거는 뭐냐, 모두가 100명이면 100명이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본인 만족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인 기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내원해 주시는 분들의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세요? 라고 할 때는 오히려 뭐 민효린 갖고 오시면 아이유 갖고 오시거나 혹은 뭐 차은우 남자 배우들의 사진을 갖고 오신다면은 일단 사진을 보고 비교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꼭 망한다 라는 보다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율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더 알맞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코로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어울립니다. 그게 이제 강남민도 무슨 돌아다니는 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막 뾰족하게 그렇게 하시더라도 본인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평가, 평판 이런 게 당연히 요즘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높고 화려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뭐 비슷해요 막 이렇게 했다가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꼭 그런 분들이 이제 친구 모임을 하죠. 그러다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가지고 울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자연스럽게 하길 원했는데 꼭 어떤 분이 한 분이 나라면 조금 더 높였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이제 거울과 합체가 돼가지고 계속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울 하루에 몇 번 봤어요. 계속 봐요. 막 이러면서 오시기도 하죠. 그래서 강남민이 됐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크게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재수술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대폭 낮아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그 트렌드 키워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고 화려한 코, 반버선 코 이런 용어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뭐 반버선 코, 버선 코, 직반버선, 직선 이런 거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코가 이뻐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 그 다음에 상대방의 평가도 너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새롭게 회자되는 키워드는 자려한 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태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실제로 내원해 주셔가지고 자려한 코가 되고 싶어요, 모태코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려한 코와 모태코의 가장 비슷한 거는 계속 제가 얘기했던 저 사람 수술했나? 안 했나?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그 경계 어딘가를 지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조화로운 거겠죠. 결국은 내 얼굴과 조화롭다라는 거는 잘 어울린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또 최근에 이제 일본 분들 중에서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억지로 이게 번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에서 코를 지워
지워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기 블랙핑크의 지수 같은 분들 보면은 그냥 사진을 저도 보고 있으면은 코가 안 보여요.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없애주는, 그냥 길이감, 높이감, 뭐 특별히 이 사람이 코가 뾰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코가 있구나 정도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사들도 모여가지고 세미나나 학회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코 성형, 코 수술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하는 첫 마디는 얼굴에서 코가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성공적인 수술이 아닐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의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냐면은 상대방이 제 코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수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리스트들이 사실 이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목록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는 몇 명인가요? 이런 거는 유령 수술? 뭐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뭐 수술방에 CCTV 있나요? 그런데 의사가 책임 수술, 뭐 혼자서 이제 일하는 병원 이런 거면은 그런 것들은 물어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꼭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하거나 뭐 느낌적으로 대화하다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느냐?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의사가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약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이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수술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100% 안전하거나 완벽한 재료는 없어요. 수술도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듣고 같이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목록을 갖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코 성형을 한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죠. 다 이제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의바사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일반화를 극단적으로 시켰을 때는 어떤 분이 이제 뭐가 잘못돼서 오셨어요. 그게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이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혹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면은 안에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본다든가 아니면 CT를 봐서 도대체 이게 연골, 골부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미용적인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그냥 외형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해결책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가 이렇게 휘었다 라고 한다면은 코끝에 약간 좀 요것만 교정해가지고 안 휘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결책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내를 보게 되면은 아내가 이미 많이 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에서부터 교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 약간 극단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집이 있는데 약간 좀 지붕이 휘었어요. 그러면은 지붕만 고칠 것이냐? 아니면은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축이 되는 기둥 자체가 약간 좀 휘었거나 낡아서 약간 좀 무너졌어. 그러면은 그 기둥부터 일단 고치고 지붕을 바꿀 거냐? 그거의 접근적인 방식에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다 해당은 아니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비인후과면은 뭐 그럼 안 이쁘냐? 약간 좀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헤드 셰프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너 요리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맛있어?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가 전체적으로는 추구하는 바는 있겠죠. 막 이렇게 되게 세밀하게 뭐 얼마 정도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추구하는 비슷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비인후과 혹은 뭐 성형외과 그 두 과도 아닌 분들도 코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이쁘게 나온다, 그런 거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기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리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러가 장점을 하자면은 수술이 아니니까 시술의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빠르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많이 저렴하겠죠. 유지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이제 빼고서라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건데, 그 반면에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빼고서라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오셔서도 수술 너무 무서운데? 라고 하면은 필러 먼저 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콧대가 높아졌을 때 변화된 본인의 모습에 만족을 한다. 그런다면은 이걸 또 이제 몇 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종국에는 결국은 그런 분들이 그냥 영구적으로
즉각적으로 확 높이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필러 한번 시술해보고 이거 나랑 맞지 않아. 내 콧대 높였더니 별로 그렇게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은 녹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약간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다만 어떤 분들이 필러를 해서 효과가 없냐라고 한다면은 코가 길어지고 싶으신 분들은 필러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러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은 뭐냐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너무 얇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두껍지 않고 다만 콧대가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필러로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피부가 너무 얇거나 혹은 코가 너무 좀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가 휜 코 그런 분들은 필러로서 별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뭐 다 하셔도 돼요. 네, 연예인처럼 하셔도 되고 근데 그게 본인이 진짜 원하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의사니까 의사가 알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안다라고 하는 의사는 약간 너무 자신감이 투머치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전문과를 불문하고 외형적인 거를 이제 교정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잘 아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장동건 조인성처럼 생겼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외모적인 판단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점을 지적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게 자연스럽든 자연스럽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거를 뭘로 도와드릴 수 있냐면은 그게 현실 가능하냐 그리고 현실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이렇게 할 건데 같이 동의를 하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